행정법 암기를 위한 시간, 매직행정법 신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행정심판법 주요 조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1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제2호 부작이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제3호 재결이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 제4호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을 말한다. 제3조 행정심판의 대상. 제1항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제4조 특별행정심판 등. 제1항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가름하는 특별한 행정불복 절차, 이하 특별행정심판이라 한다.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다른 법률로 정할 수 없다. 제2항 다른 법률에서 특별행정심판이나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한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항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행정심판 또는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법령을 제정, 개정할 때에는 미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호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제2호 무효 등 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제3호 의무이행 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제3장 당사자와 관계인. 제13조 청구인 적격. 제1항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항 무효 등 확인 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제3항 의무이행 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청구인 능력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제17조 피청구인의 적격 및 경정 제1항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행정청 의무이행 심판의 경우에는 청구인의 신청을 받은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 청구의 대상과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경우에는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한다. 제2항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서 피청구인을 경정할 수 있다. 제3항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피청구인을 경정하는 결정을 하면 결정서 정본을 당사자 종전의 피청구인과 새로운 피청구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 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항 제2항에 따른 결정이 있으면 종전의 피청구인에 대한 심판 청구는 취하되고 종전의 피청구인에 대한 행정심판이 청구된 때에 새로운 피청구인에 대한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 제5항 위원회는 행정심판이 청구된 후에 제1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서 피청구인을 경정한다. 이 경우에는 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제6항 당사자는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결정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20조 심판 참가 행정심판의 결과에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나 행정청은 해당 심판 청구에 대한 제7조 제6항 또는 제8조 제7항에 따른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그 사건에 대하여 심판 참가를 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심판 참가를 하려는 자는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참가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의 수만큼 참가 신청서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참가 신청서를 받으면 참가 신청서 부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항 제3항의 경우 위원회는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와 다른 참가인에게 제3자의 참가 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당사자와 다른 참가인이 그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5항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참가 신청을 받으면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는 결정서 정본을 당사자와 다른 참가인에게는 결정서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제6항 신청인은 제5항에 따라 송달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21조 심판 참가의 요구 제1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행정심판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나 행정청에 그 사건 심판에 참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2항 1항의 요구를 받은 제3자나 행정청은 지체 없이 그 사건 심판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 참가인의 지위 제1항 참가인은 행정심판 절차에서 당사자가 할 수 있는 심판 절차상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제2항 이 법에 따라 당사자가 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참가인의 수만큼 부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위원회가 당사자에게 통지를 하거나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참가인에게도 통지하거나 송달하여야 한다. 제4장 행정심판의 청구 제23조 심판 청구서의 제출 제1항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제28조에 따라 심판 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청구인의 수만큼 심판 청구서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 행정청이 제58조에 따른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고지하여 청구인이 심판 청구서를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은 그 심판 청구서를 지체 없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피청구인에게 보내야 한다. 제3항 제2항에 따라 심판 청구서를 보낸 행정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4항 제27조에 따른 심판 청구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피청구인이나 위원회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기관에 심판 청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 제27조 심판 청구의 기간 제1항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2항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 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회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제3항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항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 기간으로 한다. 제5항 행정청이 심판 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 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제6항 행정청이 심판 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제7항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등 확인 심판의 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 심판 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8조 심판 청구의 방식 제1항 심판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2항 처분에 대한 심판 청구의 경우에는 심판 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호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또는 사무소 괄호 주소 또는 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송달받기를 원하면 송달 장소를 추가로 적어야 한다. 제2호 피청구인과 위원회 제3호 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제4호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제5호 심판 청구의 취지와 이유 제6호 피청구인의 행정심판 고지 유무와 그 내용 제3항 부작위에 대한 심판 청구의 경우에는 제2항, 제1호, 제2호, 제5호의 사항과 그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의 내용과 날짜를 적어야 한다. 제4항 청구인이 법인이거나 제14조에 따른 청구인 능력이 있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거나 행정심판이 선정 대표자나 대리인에 의하여 청구되는 것일 때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사항과 함께 그 대표자, 관리인, 선정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를 적어야 한다. 제5항 심판 청구서에는 청구인, 대표자, 관리인, 선정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제29조 청구의 변경 제1항 청구인은 청구의 기초의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청구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 제2항 행정심판이 청구된 후에 피청구인이 새로운 처분을 하거나 심판 청구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한 경우에는 청구인은 새로운 처분이나 변경된 처분에 맞추어 청구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 제3항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청구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청구인과 참가인의 수만큼 청구 변경 신청서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항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청구 변경 신청서 부본을 피청구인과 참가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5항 제4항의 경우 위원회는 기간을 정하여 피청구인과 참가인에게 청구 변경 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피청구인과 참가인이 그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6항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청구 변경 신청에 대하여 허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결정서 정본을,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는 결정서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제7항 신청인은 제6항에 따라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 신청을 할 수 있다. 제8항 청구의 변경 결정이 있으면
처음 행정심판이 청구되었을 때부터 변경된 청구의 취지나 이유로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 제30조 집행정지 제1항 심판 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2항 위원회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 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3항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4항 위원회는 집행정지를 결정한 후에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정지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5항 집행정지 신청은 심판 청구와 동시에 또는 심판 청구에 대한 제7조 제6항 또는 제8조 제7항에 따른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집행정지 결정의 취소 신청은 심판 청구에 대한 제7조 제6항 또는 제8조 제7항에 따른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적은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 청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경우로서 심판 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할 때에는 심판 청구서 사본과 접수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항 제2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리 결정을 기다릴 경우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위원장은 직권으로 위원회의 심리 결정을 가름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추인을 받아야 하며 위원회의 추인을 받지 못하면 위원장은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 취소에 관한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7항 위원회는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취소에 관하여 심리 결정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결정서 정보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31조 임시처분 제1항 위원회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 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로서 처분 또는 부작위 때문에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당사자에게 생길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임시지위를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임시처분에 관하여는 제30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이 생길 우려로 본다. 제3항 제1항에 따른 임시처분은 제30조 제2항에 따른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5장 심리 제35조 자료의 제출 요구 등 제1항 위원회는 사건 심리에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이 보관 중인 관련 문서, 장부,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2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건과 관련된 법령을 주관하는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구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3항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4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 재결하는 심판 청구의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6조 증거조사 제1항 위원회는 사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37조 절차의 병합과 분리 위원회는 필요하면 관련되는 심판 청구를 병합하여 심리하거나 병합된 관련 청구를 분리하여 심리할 수 있다. 제39조 직권심리 위원회는 필요하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 제40조 심리의 방식 제1항 행정심판의 심리는 구술심리나 서면심리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 제2항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구술심리 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6장 재결 제43조 재결의 구분 제1항 위원회는 심판 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면 그 심판 청구를 각하한다. 제2항 위원회는 심판 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제3항 위원회는 취소 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제4항 위원회는 무효등 확인 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처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제5항 위원회는
의무이행 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제44조 사정재결 제1항 위원회는 심판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재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2항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결을 할 때에는 청구인에 대하여 상당한 구제 방법을 취하거나 상당한 구제 방법을 취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할 수 있다. 제3항 제1항과 제2항은 무효 등 확인 심판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5조 재결기간 제1항 재결은 제23조에 따라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2항 위원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재결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재결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6조 재결의 방식 제1항 재결은 서면으로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재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호 사건 번호와 사건명 제2호 당사자,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제3호 주문 제4호 청구의 취지 제5호 이유 제6호 재결한 날짜 제3항 재결서에 적는 이유에는 주문 내용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47조 재결의 범위 제1항 위원회는 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재결하지 못한다. 제2항 위원회는 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 제48조 재결의 송달과 효력 발생 제1항 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도 알려야 한다. 제2항 재결은 청구인에게 제1항 단서에 따라 전단에 따라 송달되었을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제3항 위원회는 재결서의 등본을 지체 없이 참가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항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심판 청구를 한 경우 위원회는 재결서의 등본을 지체 없이 피청구인을 거쳐 처분의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9조 재결의 기속력 등 제1항 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제2항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3항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으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4항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재결로서 취소된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5항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거나 고시한 처분이 재결로서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처분을 한 행정청은 지체 없이 그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다는 것을 공고하거나 고시하여야 한다. 제6항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상대방 외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된 처분이 재결로서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처분을 한 행정청은 지체 없이 그 이해관계인에게 그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제50조 위원회의 직접 처분 제1항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제49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신청하면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의 성질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위원회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직접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행정청은 위원회가 한 처분을 자기가 한 처분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 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0조의 2 위원회의 간접 강제 제1항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제49조 제2항 괄호 제49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항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피청구인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배상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2항 위원회는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결정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3항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하기 전에 신청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항 청구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그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5항,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의 효력은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소속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미치며 결정서 정보는 제4항에 따른 소송 제기와 관계없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집행부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 소속 공무원이 부여한다. 제51조 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심판 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제8장 보칙 제58조 행정심판의 고지 제1항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1호 해당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제2호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심판청구 절차 및 심판청구 기간 제2항 행정청은 이해관계인이 요구하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알려줄 것을 요구받으면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1호 해당 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제2호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 소관위원회 및 심판 청구 기간 제59조 불합리한 법령 등의 개정 제1항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 청구를 심리 재결할 때에 처분 또는 부작위의 근거가 되는 명령 등 괄호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훈령, 예규, 고시, 조례, 규칙 등을 말한다. 법령의 근거가 없거나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크게 불합리하면 관계 행정기관에 그 명령 등의 개정, 폐지 등 적절한 시정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시정 조치를 요청한 사실을 법제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